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세입니다. 요즘 들어서 방과 후 이후에 소라게를 받아서 가지고 오시거나 주변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무튼 소라게를 데려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라게를 어떻게 사육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맥스 사육장을 이용해 키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라게라는 생물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곤충과 달리 또 재밌는 요소가 다양한 생물들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귀엽지 않으세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움직인 거 하나하나 귀엽습니다. 포맥스 사육장을 가지고 소라게를 키우는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반적인 포맥스 사육장을 구매하시면 다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새 거를 구매하기 전에 중고 제품으로 구매하실 때도 이 제품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소라게를 키우게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법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육장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유리 사육장이나 플라스틱 사육장, 애초부터 여기 턱이 높은 사육장을 사용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육장이 마침 있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통기 구멍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겁니다. 습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테이프로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애초부터 습도가 유지가 잘 되면 굳이 이렇게 테이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습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바닥재를 준비합니다. 제가 준비한 바닥재는 아스펜 베딩이에요. 아스펜 베딩을 충분히 깊게 깔아줄 겁니다. 바닥재의 깊이가 적어도 소라게보다 한 5배 정도 깊으면 안정적으로 탈피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재의 깊이를 15cm에서 20cm 정도로 넉넉하게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저기 뒷부분에 이만큼 꺼내줍니다. 자, 어느 정도 꺼냈으면은 여기에 물을 부어주고 잘 반죽을 해주세요. 아스펜 베딩이 물을 빨아들이면은 서로 뭉쳐지거든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 부분은 비워두세요. 이따가 유리로 막을 겁니다. 만들어주겠다. 물 부족하시면 더 넣어주시고요.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날리니까요, 혹시나 마스크 있으시면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스펜 베딩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가 완성된 거냐면 손으로 이렇게 꽉 쥐었을 때 형태가 유지가 되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적당하게 반죽이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앞부분에 유리를 놓아줄 거예요. 짠! 이거 유리야! 유리! 높이는 20cm가 넘는 유리로 준비하신 게 좋고요. 이 포맥스 사육장에 딱 맞는 크기를 구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소라게를 키우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항 뚜껑에 맞는 유리 덮개를 구하시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2개 준비하면 돼요. 자, 먼저 하나를 벽에 딱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벽 쪽에 tum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니, 없어요. 틈이 없다면 아스펜 베딩을 가지고 와서 이 유리벽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하나의 유리도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똑같이 대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빈틈은 아스펜 베딩의 특성상 모래처럼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벌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스펜 베딩을 준비한 겁니다. 자, 똑같이 유리벽을 아스펜 베딩으로 지지해주세요. 자,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안 새죠? 자, 이렇게 유리벽을 지지하는데 성공했으면 뒷부분에도 아스펜 베딩을 똑같이 부어주시고 다시 반죽을 해서 이만큼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어줬으면 물을 넣고 다시 반죽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요, 이 아스펜 베딩이 구석구석 완전히 물을 흡수했는지 아닌지, 반죽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게 제법 어렵다는 건데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넓은 통을 이용해 바깥에서 반죽을 하신 다음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반죽이 됐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은 염소가 제거된 정수물을 쓰시는 게 좋고요, 수돗물을 쓰실 땐 하루 정도 받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일반 수돗물을 쓰겠지만 충분히 뒤적뒤적 섞어주셔야 염소가 쉽게 휘발될 거예요. 이 정도면 안쪽이 완벽하게 섞여진 것 같고요. 자, 바닥재의 깊이를 한번 볼게요. 15cm가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깊이면은 탈피를 무사히 할 수 있고요. 더 깊으면 좋지만 이 유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아스펜 베딩이 넘쳐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일단 해주고, 또 구조물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공간이 또 높아지거든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수 물그릇을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깊죠? 개체가 아예 잠수를 할 수 있도록 큰 물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루바망을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누구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불을 이용해 살짝 지져주시면 쉽게 휘어집니다. 이쪽에 설치하는 게 낫겠네요. 자, 파냅니다. 먼저 구상을 해둔 게 아니라서 뒤늦게 이런 작업이 들어가네요. 루바망이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고정하셔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가 루바망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물그릇을 넣어 볼게요.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스펜 베딩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끝.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저기 센서 보이시죠? 센서 부분이 바닥재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 부분을 반드시 비워두셔야 돼요. 자, 해수 물그릇 옆에는 일반 물그릇을 둘 건데 그거는 작은 걸 쓸 거예요. 해수 물그릇에 비해서 아기자기하지만 보통 소라게들이 일반 물보다 해수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해수 물그릇이 더 큰 게 좋습니다. 자, 돌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받쳐주시면은 이쪽 돌이 밀려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펜 베딩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소라게들이 다 파버려서 이 물그릇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이 여기에 루바망을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성만 이렇게 깔아주셔도 이 물그릇 안에 들어가는 바닥재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자, 이 뒷부분도 이렇게 남는 돌이 있으시면 하나 놓아주세요. 그러면은 바닥재가 덜 들어가요. 자, 이 옆쪽에도 돌을 하나 두겠습니다. 이러면은 안에 바닥재가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이 편석이 평평하잖아요. 이 위에 먹이 그릇을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일단은 여기 공간이 완성이 되었는데 소라게들이 입는 이 쉘을 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여기 옆에 놓아주셔도 개체들이 놔두질 않아요.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 안에 아스펜 베딩이 들어가서 입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그릇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느낌으로 쉘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해줍니다. 그러면은 쉘들이 덜 오염되겠죠? 소라게의 쉘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소라게의 크기가 다양하다면 다양한 크기의 쉘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쉘은 소라게의 형태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갈려요. 입구가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원형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라게의 형태에 맞게 준비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동그란 터보쉘을 더 많이 입어요. 다음으로는 은신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목을 넣어줄 거예요. 마냥 굴 속에 들어가서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올라가서 휴식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덩굴 유목을 넣어주시는 게 제법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센서 부분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만약에 센서 부분이 차갑다고 인식을 하면은 이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소라게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을 바닥에 받쳐주시면 땅을 파더라도 여기가 바닥재에 가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구조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만 세팅해도 탈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요, 만약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라면은 혹시나 탈피하다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이렇게 탈피실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그릇 만든 거랑 똑같은 원리로 만든 건데요, 안에는 젖은 아스펜 베딩이 들어있어서 파고 들어가서 굴 형성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거를 저쪽 구석에 이렇게 놓아줄게요. 자, 이렇게 두면은 이거 좀 짧더라도 유목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좀 낮아서 뭔가 둬야겠네요. 여기 코코넛 크랩 사육장에 있는 돌을 뺏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다음 아래 받쳐주시면은 끝. 자, 이제 물을 채워줄 건데 한쪽은 해수고 한쪽은 담수예요. 물이 대략 1리터 정도라면 해수염은 33g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감으로 해줄게요. 뭐요? 조금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 넣어줄게요. 바닥에 해수염이 깔려있는데 그냥 물 부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따가 녹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지저분해지면 새물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먹이 그릇에는 사료를 넣어줍니다. 소라게 전용 사료인데요, 이 사료가 생각보다 기호도가 좋아요. 크러스트 쓰고 있는데 이거요, 이렇게 먹이 그릇에 부어두시고 며칠 지나면 잘 안 먹어요.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끔 적당량만 주시고 다 먹으면 또 채워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유목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를 여기 끼워줄 거예요. 자, 이 잠금 장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소라게 힘이 좀 세다면 이렇게 걸어서 열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소라게를 넣으면 이제 세팅이 끝나는 거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온도와 습도인데 저기는 센서가 현재 온도를 확인해서 설정된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안에 있는 실제 온도입니다. 센서가 감지한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실제 온도예요. 저기 보시면 온도 습도 보이시죠? 저걸 표시해 두시면 실제 온도, 저쪽 말고도 저쪽의 실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비 온습도계를 두면은 더 좋다는 거죠. 저는 20W짜리를 준비했는데 이걸 일단 해보고 온도가 좀 낮아요. 그러면 그때 좀 와트수 높은 걸 해줄 겁니다. 처음부터 와트수를 너무 높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열램프가 계속 켜져 있는 것보다 꺼졌다 켜졌다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왼쪽은 히팅 램프, 오른쪽은 빛 램프인데요, 일단은 온도를 제가 28도로 설정을 해놨고 현재 온도는 자 이제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데 25도예요. 자, 실제 내부 온도는 26도로 뜨고 있고 한 5분 있다가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스팟 램프는 지금 꺼져 있고요. 그 말은 제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자, 28도에 도달했었고 지금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실제 온도가 27.4도, 저쪽 온도, 이쪽 온도 거의 똑같죠. 제가 의도한 대로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자 사육장 기준으로 저는 30도를 맞춰줄게요. 그러면 아마 저쪽 온도는 31도, 32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온도까진 괜찮아요. 개체가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물에 몸을 적시거나 저렇게 그늘진 공간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9도로 맞춰줄게요. 소라게를 이제 안에 넣어볼게요. 자, 소라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와우, 엄청나게 큰 러그 소라게입니다. 얘는 그 중에서도 약간 붉은 계열을 띠고 있는 소라게고요. 집게는 이렇게 회색빛이 나는데 나오면은 또 와, 큽니다. 성체고요. 자, 이 개체랑 얘는 딸기 소라게. 자, 좀 작은 개체인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비슷한 크기의 소라게들로 합사를 하신 게 좋아요. 덩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라센츠라는 소라게입니다. 아직 입고된 후로부터 탈피를 안 해서 발톱 끝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이 탈피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팅 끝. 자, 이렇게 포맥스 사육장에서 소라게를 키울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육 방법과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파바.